제110회 합동총회가 둘째 날 회무를 열고 신임 임원진을 확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제110회 총회를 열고 정훈 신임 총회장을 추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제75회 정기총회를 열고 최성은 총회장을 비롯한 신임 임원을 확정했습니다. 절망의 시대, 희망의 목회자 조용기 목사의 신앙이 4주기를 맞아 다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마련한 연합의 장 2025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10회 총회가 둘째 날 회무를 열고 새 임원진을 확정했습니다. 회무에 앞서 총회장은 눈물로 성총회를 호소했지만 총대들의 반발 속에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배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회장님, 선거 규정에 따라 당선자를 상정하겠습니다. 총회장 후보 장봉생 목사님을 당선자로 상정합니다. 축하의 환호와 고성이 뒤엉킨 총회장. 제110회 합동총회 둘째 날 회무는 여전히 언론의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회무 시작에 앞서 제109회 총회장 김종영 목사는 총회를 은혜롭게 이끌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라도 소리를 내시든지 아니면 목사로 기도하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오전에 이 회무를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도록 한번 기도하고. 하지만 눈물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총대들의 반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논란은 총회 전부터 불거진 목사 부총회장 후보 자격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고광석 목사가 선교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후보에서 배제되자 남은 단독 후보 정영교 목사의 자격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등장하자 일부 총대들은 선관위 해체를 요구하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회무는 시작 18분 만에 정회됐고 우여곡절 끝에 속개된 자리에서 단독 후보 임원들이 규정에 따라 일괄 확정됐습니다. 제110회 합동총회 임원에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가 신임 총회장에, 삼본 양문교회 정영교 목사가 기립박수로 부총회장에 선출됐습니다. 또 장로부총회장에는 홍석환 장로가 선출되며 새로운 회기를 이끌 새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제110회 합동총회가 새 지도부를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남은 과제는 교단의 상처와 불신을 어떻게 치유하느냐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제110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 첫날 임원 선거에서 총대들의 박수 속에 추대된 정훈 신임 총회장은 현재 한국교회와 우리 공동체는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용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더욱 받아들이고 관용하며 용납하는 자세로 교단을 이끌어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까지 깃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로의 이해들이 상충한다고 하여도 조금씩 양보해 나간다면 더 좋은 해결책이 반드시 나오리라 믿습니다. 한편 목사 부총회장으로는 권위영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으로는 전학수 장로가 추대되며 신임 임원 이취임이 마무리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75회 정기총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주제로 23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렸습니다. 총회 대의원 5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날 개회예배와 임원 선거 등 사무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개회예배 설교를 전한 목사 부총회장 최성은 목사는 교단사나 35개 노회와 2,200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상생하는 총회를 세워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서로를 연결하여 함께 지어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갑시다. 그럴 때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상생하는 총회를 세울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임원 선거에선 부총회장인 남서울교회 최성은 목사가 567표 가운데
찬성 561표를 얻으며 총회장에 당선됐고 목사 부총회장엔 547표 가운데 340표를 얻은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가 마산 동관교회 강영구 목사를 133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 장소 앞에선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주관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징계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고신총회엔 손 목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입장 정리를 요구하는 헌의안이 상정된 상태로 해당 안건은 이후 순서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절망이 짙게 드리운 오늘의 한국 사회, 희망의 목회를 외쳤던 조용기 목사의 신앙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4주기를 맞아 열린 컨퍼런스에서 제자 목회자들은 그의 신앙과 철학을 되새기며 희망을 회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청년 자살률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 오늘의 한국 사회는 어느 때보다 절망에 가깝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잊혀가는 시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외쳤던 한 목회자의 철학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는 못 산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패배자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승리한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희망의 목회로 한국교회 성장을 이끌었던 조용기 목사. 그의 4주기를 맞아 목회 정신과 신앙 유산을 돌아보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 천국 가셨지만 그 이루신 업적을 문서로 만들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역사를 이어가고 우리가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꿈꾸고 펼쳐나가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목회자들은 조 목사가 강조했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신학적 토대 위에 세워진 희망 목회가 오늘의 한국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께 배웠던 희망의 목회,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하늘문을 여사 성령의 임재를 가득하게 부어주실 것이고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요. 1980년대 절망의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는 회개와 내세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 신앙을 본받아 잃어버린 희망을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제 이 땅에서는 그냥 정말 고생하다가 천국 가서 살아보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온 세상에 공표하셨다라는 것이 삼중축복의 가장 첫 번째. 지금 여기에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시대에 다시 떠오르는 희망의 목회. 조용기 목사가 남긴 신앙의 유산은 여전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전이자 회복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미국 뉴욕 지역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2025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에선 다음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와 신나는 찬양이 어우러졌는데요. 참가자들은 세대 간 연합을 통해 선교 사명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구티비 뉴욕 본부 김은교 PD입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린 2025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주제 아래 1세 중심의 기존 집회 방식을 넘어 1세와 1.5세가 함께 어우러지는 전세대 연합 집회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세와 1.5세가 모처럼 함께 모이는 그러한 집회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날 집회에서 어바인 베델교회 김한효 목사는 시험 후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민교회가 직면한 현실과 문화적 도전을 짚어내고 복음의 길을 새롭게 열어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민교회의 DNA, 선교적 크로스 컬처럴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다듬으시고 훈련시키고 둘째 날에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마크 최 목사가 광야에서 눈물 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광야에 서 있는 이민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권면했습니다. 마지막 날 집회에서는 애틀란타 베델교회 이혜진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촉구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에 감격했다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1세와 1.5세가 함께 어우러져서 펼쳐지는 그런 집회가 아니었나 싶고, 또한 첫째 날 함께 열린 청소년 대회에서는 프라미스 교회 SL체플을 가득 메운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며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준비위원장인 이지용 목사는 이번 대회가 다음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강사들의 메시지를 통해 세대 간 연합을 이끌어낸 뜻깊은 집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많이 주축으로 강사 목사님을 서부에서 또 동부에서 그리고 아틀란타에서 모셔서 좋은 집회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넘쳤고 화합과 또 연합이 골고루 이루어졌던 좋은 집회였습니다. 2025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를 통해 세대 간 연합을 확인한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교회와 다음 세대를 아우르는 복음 사역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완주 운주교회가 이틀에 걸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나눔 사역에는 운주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참여했고 총 25가구에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전달했습니다. 운주교회 소준호 목사는 8년 전부터 반찬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에는 특히 홀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나눔이 더욱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좀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까 고민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운주 지역의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운주교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화목 카페를 무료로 개방해 주민 소통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보율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부산 동로회 장로회가 부산 초읍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하는 엘더 찬양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소속 노회 목회자들이 초청된 이번 음악회에선 전문 성악가와 외래 교수들로 구성된 해피 앙상블이 구원을 주제로 뮤지컬 형식의 공연을 선보였고 성가곡과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또 가비오따 목사 중창단 등의 특별 공연도 이어지며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영성회복을 위해서 목사님 말씀과 또 세미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하는 것이 장로들의 섬기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음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부산 동로회 장로회는 복음 전파를 최우선으로 삼고 앞으로도 목회자와 장로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추석을 맞아 베델 나눔 공동체를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2일 구세군 한국군국 한세종 서기장관, 홍봉식 국장, 베델 나눔 공동체 강정자 이사장 등이 함께 즉석밥, 밑반찬, 한과, 식혜 등 식료품이 담긴 나눔 키트를 직접 포장해 50명의 어르신에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도시락과 키트를 전하며 온정을 나눴습니다. 이번 추석 나눔 키트는 전국 구세군 사회복지시설과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8천여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이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 목표로 하는 현실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미일 외교수장이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미일은 현지 시간 22일 미국 뉴욕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한 뒤 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열리는 외환 혐의와 관련된 특별검사 소환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26일 열리는 신건 재판에는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외환 혐의 조사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신건 재판은 사법 절차이기에 응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서부지법 폭동사태 배후 의혹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씨의 딸 전한나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는 특수건조물 침입 교사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 등의 혐의가 적시돼 있으며 전 씨는 알뜰폰 통신사 포스트모바일 운영 및 교회 관련 사업체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가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등으로 23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명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및 건진법사를 통한 청탁행위, 통일교 재단 자금의 사용 등에 관여한 혐의를 조사 중이며 비서실장 등 일부 공범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못 받거나 징수를 포기한 세외 수입이 약 26조 5천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외 수입 미납수액은 25조 1천억 원입니다. 아예 징수를 포기한 불납 결손액은 1조 4천억 원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처음으로 이주민 인권보장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널리 복용되는 진통제 타이레놀을 정조준했습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자폐아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식품의약국을 통해 이를 의사들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타이레놀 제조업체인 캔뷰의 주가는 현지 시간 22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전장보다 7.47% 급락한 19.9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2027년 말까지 필요한 해외 자금 추산액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초 우크라이나 정부가 외부 자금 조달 격차를 380억 달러, 약 53조 원으로 추산했지만 이를 650억 달러, 90조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전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제재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제재에 착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데 대한 보복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런던과 베를린, 브뤼셀 등 유럽 주요 공항에 큰 혼란을 가져온 자동 체크인 시스템 마비 사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발생했다고 유럽연합 사이버 보안청이 밝혔습니다. 이번 랜섬웨어 공격을 누가 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외신들은 이번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을 따라 동북지방을 동서로 연결하는 고속철도 노선이 개통합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최근 랴오닝성 중심 도시 선양에서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백두산을 연결하는 선바이 고속철도 노선이 이달 28일 운행을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를 통해 백두산 관광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프랑스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전날 캐나다와 호주, 영국과 포르투갈도 이같이 발표한 가운데 조만간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등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할 전망입니다. 구TV 뉴스 김태용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강하게 집중되겠는데요.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중부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남부는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30도, 대구와 부산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통합, 고신총회가 새 임원진을 확정하며 교단의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출된 새 지도부가 교단 내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과 용서의 정신으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